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8일 남았습니까? 왜요? 자, 7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이번 주에 할 때가, 문제집은 151페이지죠. 협회. 예. 자, 협회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봅니다. 협회는, 이름 자체는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렇게. 근데, 부칙개공도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대수.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성질은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그죠? 협회를 만드는 절차가 4단계 절차죠. 정, 창, 인, 등. 정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열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고요. 마지막에 설립 등기가 돼서 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정관 작성할 때 참석할 발기인 숫자는요 300명 이상. 창립총회에 참석할 회원 숫자는요 600명 이상. 이쪽이 더 많죠. 300, 600. 그 중에서 서울 출신은요 100명 이상. 광역시도 출신은요 이 숫자 중요한데 20명 이상. 이렇게. 자, 인가를 받는데 요 인가 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장. 그래서 등기가 되면 협회가 다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자, 이런 협회 조직을 보게 되면 협회 조직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밑에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지회가 있는데, 그죠?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고요? 그죠? 아무데나. 서울 아니죠? 아무데나. 3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게. 지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 시도. 이렇게. 지회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 시군구. 이렇게. 이거 다른 말로 등록관청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지부나 지회는 반드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도 있다. 둘 수 있다. 근데 두는 것도 알아서 둬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대신 지부를 만들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시도지사. 지회를 만들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등록관청에. 그죠? 이렇게 지부나 지회가 만들어지면 이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주된 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장. 네. 감독합니다. 국장이. 그래서 감시하려고 협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보고하라고 그러죠. 총회에서 의결한 게 있을 때는 보고하시오.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네, 지체 없이 보고하시오. 그래서 국장이 뭐 하려고요? 감시하려고. 이 지부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예요? 국장. 여기 안에요. 지회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예요? 국장. 예? 자, 협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협회 업무를 보면 업무 두 가지로 나뉘죠. 원래부터 협회 업무로 얘기하는 본래 업무가 있고 법에 나오는 거죠. 협회 업무가 아닌데 또 맡아서 하는 일이 있죠. 그 뭐라고 그래요? 수탁 업무. 수탁 업무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그러면 실무교육, 또 연수교육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본래 업무, 다른 말로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의해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 업무를 아셔야 돼. 첫 번째가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그러면 이것은 본래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입니까? 교육이긴 한데 이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의사가 시식권자니까 이건 맡아서 하는 거지만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는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그 근거가
협회 업무 중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업무가 있지요.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서 정보망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협회가 바로 뭡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자다. 이렇게. 네? 자,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제사업이죠. 자,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입니까? 네, 비영리사업이에요. 이렇게.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조문이 엄청 많죠. 자, 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제사업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공제약관 필요하겠네요. 공제규정, 그죠? 공제규정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죠? 협회가 만듭니다. 변경하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협회가 만들기 때문에 요걸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권자 누구요? 국장이죠. 공제약관요. 이게 필요해요. 공제사업 하려면. 그 다음에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책임준비금이죠. 사고에 대비해서 묻어두는 돈. 이 책임준비금은 공제규정으로 적립 비율을 정하게 돼 있다. 이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묻어두는 비율은 법에 따르면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상이에요. 100분의 10. 근데 뭐에 100분의 10 이상이냐면 공제료 수입으로, 공제료 수입 있죠? 들어온 돈의 100분의 10 이상이 적립비율로 돼야 된다. 이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에 적는데 100분의 10일 수도 있고 100분의 20일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려면, 바꾸려면 자, 그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승인. 이때 승인권자도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공책승인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공제균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승인, 노트, 공책승인, 공택승인 요거야. 이걸 인가받는다고 그러면 틀립니다. 인가받는 게 아니고 뭐야? 승인. 이때 승인권자는 누구라고요? 승인 그러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바꿔서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과 구별되는 것 중에 지급여력비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지급여력비율은 여력이니까요. 빵빵해야 된다고 그랬죠? 100분의 얼마요? 100 이상. 응? 빵빵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런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걸로 자, 위원회를 하나 뒀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갖다가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다. 자,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관식으로 하니까 빵점이네요. 자,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해요? 협회. 반드시 설치합니까? 네, 둔다. 그죠? 국토부에 두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또요? 둔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는 구성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 숫자. 남녀 맞춰요. 성별을 고려해가지고 몇 명이네? 19명이네. 그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운영위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운영위원 자격요. 거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일단 국토부 공무원을 한 명 껴주고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한 명 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사람들이 참여하죠. 운영위원으로요. 그래서 협회 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원 중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게 협회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외부 전문가죠.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 중에서는 이러저런 사람이 막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람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금융 전문가는 운영위원 자격을 주는데 당연히 이제 일반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융 전문가 그러면 임원 이상 얘기합니다. 전부 다. 이때는 현직 임원도 껴주고 전직이었던 사람도 운영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단체에서 일한 사람요. 소비. 그랬을 때는 현직만 인정을 해줘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 출시됐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조합 일을 봐줬던 사람은 몇 년 정도 일을 봐줬을 때 운영위원 자격을 주느냐?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공제조합 그런 데서 일을 한 사람은 운영위원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변호사, 공인중개사 막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자격. 이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 몇 명? 한 명. 부위원장 몇 명? 한 명. 위원장은 누가 돼요? 국토부 1차관입니까? 이것도 한 명인데. 자, 위원장은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끼리 뭐요? 뽑아요. 호선입니다. 위원장을 갖다 국토부 1차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협회회장이 운영위원장 되는 거 아니죠? 호선입니다. 호선. 자기들끼리 알아서 뽑고. 임기는 몇 년이고요? 2년. 연임할 수 있습니까? 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이 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이 된다. 이렇게. 자, 보궐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잔여 기간만 됩니다. 여기 기출문제 나왔었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갖다 열려면 어느 정도나 출석해야 됩니까? 제적과반수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시키려면 어느 정도나 찬성해야 됩니까? 출석과반수죠. 그래서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런 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운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돼 있죠. 운영 실적 공시는 누구에게 공시합니까? 운영 실적이라고 하는 게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 대조표 이런 것을 갖다가 공표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공시합니까? 예, 아주 중요한 거 맞추셨어요. 공제계약자한테 공시합니다. 일반인 아니고요. 그 공제계약자한테 공시할 때는 회계연도가 끝날 때부터 언제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개월 이내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일이 하나 있죠.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회계장부를 가져와라 해서 조사하고 검사하는 거 할 수 있죠. 네, 유일합니다. 금감원장이 나오는 유일한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회계장부에 대해서 조사 검사한다 그랬을 때 금감원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협회 쫓아가서 장부 들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누가 부탁해야 돼요? 국장이 요청했을 때만 장부 들고 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것 말고 자, 공제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개선하라고 하는 개선명령, 공제사업의 시정명령, 공제사업에 대해서 비리가 있을 때 임원들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이건 전부 다 누가 합니까? 그죠? 국장이 하는 거다. 그죠?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요걸 금감원장이 한다고 막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국장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금감원장은 요거 하나? 그쵸? 다 했어요. 자, 문제를 볼 텐데요. 151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문제입니다. 151페이지 2번. 협회에 대해서 문제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는데 조금 심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협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2번에 1번입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협회의 뭐예요?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 공제사업이라고 하면 요거잖아요.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2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맞네요. 국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은 누구뿐이다? 국장뿐이다. 했었어요. 4번. 개혁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협회를 설립하는 게 이유가 뭐죠, 지금? 국민을 위해서 설립합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이익단체입니다요, 협회가. 응?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 응? 개혁공인중개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이익단체라고 그래요, 이걸. 이익단체. 무슨 국민을 위한 거라고 그래요. 응? 틀리긴 틀렸어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빼면 맞아요. 그 말고 뒤에 중개업의 무슨 뭐예요? 중개업 제도에 관한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건 좋은 말 한 거죠.
이런 좋은 말을 해야지 뭐요.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지. 우리 돈 벌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응? 5번. 협회는 시도에다가 지부를, 시군구에다가 지회를 둘 수 있다. 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둔다가 아니고 뭐요? 둘 수 있다.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4번.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채워보면 이렇습니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 몇 명 이상이 작성하여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정관 작성할 때 발기인 몇 명 이상이 참여합니까? 300인 이상이죠. 그 다음에 회원 몇 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 때는 회원이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돼요? 600명 이상이죠. 300, 600입니다.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각 몇 명 이상? 20명. 정답 4번이네요. 154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게,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협회가 아니고 국장이고요. 권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진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국장입니다. 국장. 협회라고 그러면 안 돼요. 2번 협회는 회원 200명 이상이 발견이 벌써 틀렸죠. 발긴 숫자 300명. 정관 나오면 30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국장의 허가가 아니고 뭐예요? 에이, 무슨 승인? 인가, 정창인 등 설립 단계 4단계잖아요. 설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예요? 인가. 여기 공책 승인이 승인이지. 자, 그래서 허가가 아니고 뭐예요? 인가로 바꾸셔야 되니까 두 군데 틀렸죠? 3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3개월. 4번 시도의사는 공제균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예요? 개선명령 할 수 있는 사람? 국장이죠. 저 같으면 금감원장 내요. 시도의사 내면 다 맞춰버려요. 금감원장 나와도 틀린 겁니다. 5번 협회에 대한 책임 준비금을 따른 정도로 사인권자 했을 때는 국장에 뭐가 필요하다? 그죠? 공책 승인, 공책 승인. 그죠? 쭉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빨리 풀어보십니다.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장을 빨리 넘기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은 몽땅 골라라 이런 뜻인데, 기업권은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둬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데나. 니은번은요 조합이 아니고 사단법인. 디귿번은요 맞습니다. 광역시 그러면 시 도할 때 여기는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부는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회 총수입이 아니고 아까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어떻게 됐어요? 공제료 수입액의 여기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틀렸죠? 맞는 것은 리얼번 안 했네요. 책임 준비금을 따른 용도로 사용권자 했을 때 국장의 승인을 얻는다. 이거 방금 전에 나왔던 거죠. 디귿번하고 리얼번이 맞기 때문에 정답이 2번. 그죠? 16번도 기출문제인데요. 풀어보시고. 자, 기억번호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니은번은 보궐로 들어간 사람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만 채운다는 거. 디귿번은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죠? 출석 과반수. 제적 과반수 아니고요. 리얼번은 공제 계약이 유효하려면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 사고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확정돼 있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만 유효한 공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판례예요. 자, 정답 3번이고요. 1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9번이요.
자, 기억번은 총에서 의결한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국장,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맞고요. 2번,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지회인데 등록관청이나 시군구청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도의사 아니고 틀렸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디귿번 또 일에 안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리얼번, 금융기관의 임원인데 현직에 있는 사람은요 운영위원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현직도 되고 뭐요? 전직도 되고.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일한 임원은요 현직만 되고. 그거 차이점 알아두시고. 요 기출문제입니다. 19번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1번 풀어보시고. 자, 운영위원 될 수 있는 사람은 밑에 지금 해설 보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틀린 이유는 1번에 보면 공무원을 한 명 껴줍니다. 좀 수준 이하의 문제입니다. 2명이 아니고 뭐요? 몇 명이라고 해요? 1명.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4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5번 같은 경우 금융 나오면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죠. 다 맞습니다.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오늘도 다 했습니다. 자, 164페이지 보칙을 딱 펴두시고, 보칙도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보칙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포상금이 나오죠. 자,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양부모죠.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양이 뭘까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입니다. 부는 뭘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 부정등록자죠. 이 부정등록자를 갖다가 낼 때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어요. 거짓 등록자다. 그러면 같은 말 거짓 등록이나 부정등록이랑 같은 뜻. 이렇게. 그 다음에 모자는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돼요. 요 세 사람만 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1편에 있는 포상금 제도 요거 하나고 다음 주에 이제 2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텐데 거기 포상금 제도가 한 번 더 나오죠. 네. 자, 요 세 사람만 포상금이 걸려 있다. 이러면 양부모 이렇게. 그럼 포상금은 언제 주느냐? 지급 조건을 보면 일단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행정관청이 발각하기 전에, 그죠? 행정관청에서 발각되기 전에 자, 일반 국민들이 신고나 고발을 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신고 고발하는 거냐면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 고발.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디죠? 또는 수사기관. 경찰서요. 검찰청요. 이런데. 거기 가서 신고 고발을 해가지고 검사가 말이죠.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죄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기소라고 그러죠. 포상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소 제기는 이제 재판으로 넘기는 그런 거고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검사가. 그게 아니고 이제 죄가 있긴 하지만 재판 안 넘기고 봐주는 게 있어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근데 기소유예도 뭐예요? 검사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포상금이 나오죠. 근데 검사가 수사해 봤더니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해요. 그랬을 때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 포상금 안 나와요. 요게 지급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급 조건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아니면 요거 선택상. 공소 제기됐을 때 요때만 포상금 준다. 이때 하나요 포상금 준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요거 때문에 틀린가요? 언제나 선택상 일 때는 그렇게 출제를 해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공소 제기돼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가 이제 판사가 이제는 판단을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있을 때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때리면 이제 감옥소 가거나 뭐 이렇게 죄인 되는 거고 무죄 날 수도 있어요. 재판해갖고 무죄 잘 안 납니다. 유죄 나지 보통. 자, 그래서 무죄 판결 났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형벌 처벌 안 받죠. 이때 무죄 나면 포상금 이때 받았던 걸 토해냅니까? 꿀꺽 삼킵니다. 무죄 나도 포상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혐의는요? 못 받고 이건 검사가 한 거예요. 무혐의는요? 못 받고 무죄는요? 받고. 에?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에? 이건 판사가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지급 조건 했죠. 세 번째 포상금은 얼마 주냐? 한 건당 50만 원이죠.
1인당이 아닙니다. 한 건당 50. 한 건당 50. 그런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라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있어요. 국고 보조하는 제도죠. 응? 국고 보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부담스럽게 보조하는 건 좀 그러니까 5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것만? 일부만. 나라에서 국고에서 보조요. 보태준다고. 이게 100분의 50 이내. 50%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0만 원 이렇게. 이런 포상금은 누가 주게 됩니까?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주게 되니까 받을 사람은 등록관청에다가 지급 신청하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지급하기 전에 뭘 확인하냐면 이거 공소 제기됐는지 기소의 결정 났는지 이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 그리고 결정 난 때부터 1개월 내 50만 원 준다고요. 포상금 지급 신청을 갖다 등록관청이 아닌 수사기관에 가서 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여기에다 할 수 있냐고. 이거 안 된다니까. 여기 수사기관 돈 없어요. 등록관청이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돼. 신고나 고발은 여기 가서 해도 되고 여기 가서도 합니다. 돈 달라고 할 때는 어디 가야 돼? 등록관청.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돈 없어요. 수감만 잔뜩 있을 뿐인 거예요. 자,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다 이거예요.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어요.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다. 이 사람이 한 명의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이렇게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어. 그랬을 때 B하고 C가 같이 가서 신고 고발했다. 같이 공동으로.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죠. 그래서 B하고 C한테 원칙적으로 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건당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범위 안에서 똑같이 나눠지죠. 그런데 요 신고 고발한 사람, 같이 한 사람이 자기들끼리 포상금에 대한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게 있을 때는 무조건 합의가 우선합니다. 없을 때만 똑같이 나눠줘. 그런데 자, 따로따로 신고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신고 고발하면 이때는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됐다. 한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2건이요. 이랬을 때 이 중에서 1등으로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 몰아주죠? 최초. 그래서 2건 나오면 뒤에는 뭐예요? 최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164페이지 풀어보십니다. 164페이지 27번. 자, 1번 같은 경우가 양자입니다. 양도 되어 한 자, 양도 되어 받은 자 전부 다요. 포상금 걸려있고. 2번이 부정등록자입니다. 거짓 등록, 부정등록 같은 뜻. 2번. 3번은요. 부정취득입니다. 요 부자가 부정취득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에 나온 부정등록이지. 그러니까 부정취득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다는 사람이요. 자격취소사,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자격취소사에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고 받고 다 포상금 걸려 있습니다. 5번은요.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래서 포상금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3번입니다. 이거 나오면 이렇게 3번처럼 나오면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28번 풀어보십니다. 28번에서요.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요. 직접 거래한 사람은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쟁이 저지른 사람이죠. 포상금은 관련 없고 2번 같은 경우는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신고 고발한 사람 모두에게 포상금을 줍니까? 같이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포상금을 갖다가 나눠서 주는다 해가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그때는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1등한테만 주죠. 그러니까 모두가 틀렸잖아요. 3번은요. 전액이 안 되고 일부만 보조할 수 있죠. 4번은요. 지급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포상금을 주어요? 1개월이죠. 5번은 2건 최초. 맞죠? 29번 풀어보시고. 자,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2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최초.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30번 문제를 제가 해볼 텐데 이거 30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32번을 여러분들이 해볼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야 돼요. 이런 문제가 지금 3번 나왔는데 30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조가요. 다 똑같아요. 갑을 이렇게 하고 A, B, C, D, E 보통 5명 나와요. 자, 기억본 보면 갑은 요 갑이 있죠.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갑이 A하고 B를 신고했다. 신고했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돼. 누굴 신고했어요? A와 B.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등록자죠. 부정등록자는 포상금 걸려있는 거 맞죠? 그럼 맞으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났을 때 주는 거니까 이건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죠. 이걸 갑하고 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신고했을 때는 플러스해서 둘이 같이 했다고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이렇게 A 갑 을이. 디귿번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가 어떤 짓을 했대요? 등록증 양도되어야 한 거죠.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유 맞죠? 양? 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을이 먼저 신고하고 갑이 그 다음에 신고했어요. 을이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갑이 신고했으니까 을만 받는 겁니다. 혹시 받으면 여기는 안 받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 리얼밤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실이 부정등록이네요.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뒤죠. 갑과 을은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등록자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이 두 사람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하고요. 근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발각된 뒤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네요. 그래버리면 여기는 뭐예요? 무조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포상이 걸려있긴 한데 요것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되니까 무조건 꽝꽝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음부 보면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고 공소 제기를 기소라고 그래요. 이건 돈 나오는 거죠. 이 돈 나오는 건데 E는 기소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C와 D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결정이 나도 요거 돈 나오는 거죠. 유예. 돈 나오면 동그라미요. 이렇게. 그럼 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요것은 같이 했기 때문에 25만 원씩 나오겠고요. 아까 요거 써라면 혼자 있죠. 그러니까 그건 50이고. 기소유예죠. 돈 나옵니다. 누구만 받습니까 이제? 네, 을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포상금 배분 방법에 대한 약정이 없다. 그러니까 요대로 배분이 이루어지겠죠.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요 답이 얼마예요, 여기? 갑은 75만 원, 을은 얼마예요? 75만 원이에요. 자, 3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갑, 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구책 문제에서는 이거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세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신고 고발한 사람, 이건 상대방들, 걸린 사람 맞냐? 지급조건 만족시켰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부정등록자입니다. 이렇게 갑이 그랬습니다. 신고 고발했습니다. 검사는 A를 뭐 했습니까? 기소, 공소제기가 기소예요. 포상금 나오죠, 이거. 동그라미. 나오면 동그라미. B는 무혐의 처분했죠. 무혐의다 그러면 이거 포상금 나와요? 안 나오면 X 이렇게 하는. 그럼 이제 포상금은 요게 얼마고요? 50만 원. 이게 얼마고요? 이거 안 나오지 참. 예, 이때 받을 자격이 있을 뻔했는데 요것 때문에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나 누가 신고했냐면 을이죠, 을. 여기가 신고했습니다. 을이 이제. 부정등록자는 포상금 걸려있는 거 맞죠? 근데 검사가 어떻게 했느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났다. 요걸 조심하시라고. 무죄 판결이 났다는 얘기는 재판 넘어갔다는 뜻이고 재판 넘어갔다는 얘기는 기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해록당하면 안 됩니다. 기소가 있었던 거니까 포상금 나와요. 그것이 핵심. 그러면 을은 뭐예요? 50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액에 관해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D가 양도대여입니다. 포상금 걸려있는 거 맞습니다. 자, D를 공동으로 고발했습니다. 같이
근데 D는 뭐요?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내려져도 뭐요? 그 다음 나오죠? 근데 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으로 했으니까 똑같이 나눠주겠네요. 25만 원씩. 이렇게. 네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이는 무등록 중개업자요. 포상이 걸려있죠, 다. 자, 그런데 을이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이 신고했다고 하는데 갑은 꽝이에요. 나중에 신고했기 때문에. 갑도 신고했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러면 그 전에 기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상금 나오죠. 여기서 50 벌게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갑은 얼마 벌고요? 75만 원. 을은 얼마 벌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네, 쉬겠습니다.